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리수다. 자, 엉망이야, 엉망. 아니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무리수다 인사해야죠. 자, 여기는 무리수다. 네. 제가 오늘 좀 지각을 했는데, 네, 평소에 다시. 네. 아니 평소엔 잘 안 해요. 평소에 안 하는데 지각했는데 엄청 카톡이 왔어요. 형한테. 어디야 발리 갔냐고. 카톡 요즘 카톡 논란이 많잖아요. 예. 막 이렇게 카톡 내용을 어디서 본다. 내 맞아요. 신상 정보도 막 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되게 뜨거운 것 같아요. 그쵸, 뜨겁죠, 요새. 이걸 수사할 때 이 내용을 주냐 안 주냐 이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는 또 진식 씨가 또 네. 잘하잖아요. 저는 사실 카톡을 잘 요새 최대한 안 쓰려고 해요. 근데 남들이랑 좀 다른 이유예요. 뭐요? 뭐 때문에? 제 스마트폰에서 카톡이 자꾸 튕겨요. 그래서 라인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요새. 라인이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안 좋은 폰을 쓰시나 봐요. 아니요, 저는 네. 좋은 것들. 5년쯤 된 뭐 아이폰 4 이런 거 쓰시는 거 아니죠? 4년째 쓰고 있긴 정답. 한데 라인 쓰다 보니까 라인은 그 이모티콘 엄청 많던데요? 무료로? 맞아. 저 그래서 라인 좋아서 라인 좋아요. 쓰고 있어요. 맞아. 얼마나 영웅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뭐 남들이 주로 하는 그 카톡 망명, 뭐 텔레그램으로 망명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랑 다른 이유로 이제 카톡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줄이지 못하는 거는 다들 카톡에 있어요. 그렇죠. 대화할 상대가 라인에 별로 없고 막상 텔레그램으로 옮겨간다고 해도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실제로 옮겨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텔레그램 좋나? 안 써봤는데. 써봤어요. 메신저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죠.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굳이 옮겨도 뭐 그렇게 안 옮겨도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사용하는 쓸 거야. 거는 똑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은 독일이죠. 독일에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우리 볼 수 없다, 아무나 막 열어볼 수 없다. 그래서 옮기는 것 같은데, 근데 네이버 그 라인은 우리나라 거니까 뭐 카톡이랑 별반 차이 없지 않나요? 네이버 라인으로 쓰더라도 우리가 라인으로 이동하자고 안 하고 텔레그램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쵸. 그죠, 저만 라인으로 이동하고. 뭐 라인도 그 정부의 그런 협조 요청을 하면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근데 카카오는 지금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 같은데, 이정우 근데 대표가. 그게 하도 많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와서 부랴부랴 하는 네. 거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뭐 대화 내용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닌 것처럼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화 내용이 프라이버시 아니냐 이러면서 많이 빠져나갔죠. 대화 내용이 프라이버시 맞나요? 대화 내용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뭘 했는데 본다 그래. 그러면 조사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내가 카톡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 그거를 누군가가 제3자에게 내가 원치 않는 제3자에게 정보가 제공된다는 자체만으로 이미 프라이버시는 침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박철규 씨는 내 카톡 내용은 아무도 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와이프도 보면 안 돼요. 안 보여요. 아니 근데 아니 이번에 지금 내용이 되는 것은 진짜. 조사잖아, 조사. 이거 지금 뭐 김진태 의원이 말한 거 보니까 국감에서도 얘기한 걸 보니까 김진태 의원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국감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어쨌든 그러면은 유학 납치된 것도 찾지 말아라. 간첩도 찾지 말아라. 조사 이런 거 협조 안 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했는데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침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침해는 맞다. 침해는 맞다. 근데 프라이버시가 침해 당해야 이 사회가 안전해진다. 이게 뭐야, 뭔 소리야? 근데 이상하죠. 왜냐면 저 그렇게 궤변론자예요. 비슷한 그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범죄자 얼굴 다 공개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이다, 뭐 프라이버시다 이래서 얼굴 가려주는데 그렇죠. 발찌만 밑에서 반짝반짝하고 있겠죠. 그렇게 치면은 카톡 검열도 마찬가지의 맥락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저는. 네. 그렇죠. 왜냐면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많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프라이버시가 중요시되는 미국에서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뭐 정부를 참칭하는 그런 의도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공개해서라도 수사하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로 조직 같은 경우도 서로 그렇죠. 간에 이제 네트워크와 어떤 메시지를 보낸 흔적들이 남아서 줄줄이 물리면서 이제 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다른 연락책을 찾을 거란 말이죠. 일단은 뭐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도 어렵고 전화를 번호 통화 내역이 저장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의심받는 사람들 국정원들이 도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연락책들을 찾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막혀 있으면 뭐 어떻게 잘 조사해요? 까마귀 같은데 다리에다 묶어가지고 편지를 날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막 까마귀 여기다 앉히고 막 그렇죠. 편지 요즘같은 세상에. 아니 여기 화살에다가 화살 날리고 막 까마귀 아니라 매 매 아니야 매? 헤드위그. 까마귀 헤드위그. 헤드위그야. 저 방 안에 올빼미 하나 키우고 있는데. 아니 왜 조선시대 때는 진짜로 그 화살에다가 편지 꽂아가지고 쏘고 막 그랬다면서요. 네. 근데 딱 쐈는데 그 사람이 맞았어. 맞아가지고 못 봤다는 얘기도 있고. 예. 아 그러면은 어떻게 아니 근데 할 말 이게 까먹었어. 매그 까마귀 때문에 까먹었어. 까마귀 고기를 먹으셨군요. 저는 조선시대 규모. 검찰에서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아 오바 왜냐면요 원래 해오던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당연히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카톡이든 개인 이메일이든 다 조사했잖아요. 실제로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논란 있었을 때도 그 맞아. 국정원 여직원의 신상 정보를 다 캐냈잖아요. 맞아 결국에는. 그때는 이제 프라이버시 이런 게 문제가 안 됐던 게 이제는 뭔가 범죄의 소지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검찰의 그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 정보들이 다 제공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세월호 특별법 그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수사권, 유가족 중에서도 기소권. 예,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어.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 했는데 성역 없는 수사를 하려면은 검찰이 그렇게 하려면은 다 조사를 해야죠. 결국은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조사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 저 사람 프라이버시 침해하면서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존중해주면 아 그러십니까? 아 그렇게 해서 성범죄자들 사생활도 다 침해해줘야 돼. 그 사람들 컴퓨터에 야동 있는 거 검색하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야? 그럼요. 그러니까. 그 침해예요? 프라이버시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프라이버시 침해는 맞아요. 네. 근데 프라이버시 맞아. 침해가 되지 않으면 이 맞아, 나라가 맞아. 네,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맞죠. 맞는 말씀이시죠. 네, 안전을 맞아, 지키기 맞아. 위해서라는 거.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는 네. 침해돼야 되는 거예요. 범죄를 하기 때문에. 아니 깨알을 그러니까 미치기 문제는 범죄자 말고 네. 범죄로 이제 의심을 받는 사람 용의자로 네. 이제 주목을 받는 사람인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닐 수도 근데 만약에- 있지만 어쨌든 수사는 해야 맞는 거죠. 그 왜냐면 사람이- 그걸 해야 밝혀낼 수 있잖아. 네, 나의 무죄도 그걸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반대로. 그러니까 검찰이 괜한 소리 해가지고요. 내가 볼 때는 고도의 그 디스 뭐지? 그 전략 뭐래 용어도 생각이 안 나. 뭔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있잖아. 일부러 좀 자 까라 이렇게 빌미를 제공한 거야? 정부 좀 엿먹어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이? 일부러 원래 검찰이 하는 일이 그건데 원래 하는 일이 원래 그건데 하는 일이 좀 검열을 강화하겠습니다. 하필 또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직전에 네. 그 자신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을 도와준답시고 고도로 대통령을 욕먹게 만든 거 아닌가? 원래 지들이 하는 게 그건데. 지능적 안티. 지능적 안티 그래 생각이 안 났어. 지능적 안티가 아니라 검찰이 시원하다 시원하다. 아, 지능적 안티. 네. 네. 근데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검찰 발표하는 내용 뉴스에서 봤거든요. 네. JTBC에서 아주 열심히 보도를 해주더라고요. 그 그래요? 내용을 봤는데 검찰 원래 그거 하던 거 아닌가? 원래 쟤네들이 하던 것들이 새삼스럽게. 왜 새삼스럽게 사람들이 카톡 벗어나서 텔레그램 간다고 그러지? 그렇게 막 정부의 반정부적인 대화를 그 사람들이 많이 했었나? 뭐 이런 아니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솔직히 캥기니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누가 내 대화 봐도 저는 캥길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요. 저 친구가 보면 캥길 거좀 아니 근데 그런 얘기가 뒷담화예요. 있어요. 요즘 불륜 저지르는 사람들은 카톡으로 대화 안 한다고. 맞아. 이게 남으니까 맞아. 근데 나 이거 걸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카톡으로 막 내 불륜 얘기는 카톡으로 안 한다고. 네, 뭐 그런 도덕적이신 분들은 걱정 안 하세요. 그 사람들은 국궁 배워가지고 여기다가 편지 껴가지고 이렇게 국궁으로 쏘나? 그러니까 어쨌든 내 내용을 누군가가 열어볼 수 있다는 거,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은 표현의 그것도 합법적으로 자유시간.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은 내가 깨름칙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공익을 위해서 또 내 개인을 위해서라도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협조이자 의무입니다. 의무 이것도 의무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국가가 저한테 지켜주는 것은 프라이버시 말고도 많아요. 그렇죠. 일단은 안보, 나의 어떤 생존권. 생존권, 그죠? 안전.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장해주고 있어요. 네. 경제권도 보장해주고. 그쵸.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해주는데 프라이버시는 그 중에 그냥 작은 것 중 하나예요. 프라이버시가 어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단순히 그거거든요. 근데 국가가 맨날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카톡에서 만약에 이제
국가가 그걸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한다 했을 때 내 대화를 실시간으로 계속 기다리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럴 사람도 없죠. 누가 그래요? 그럴 시간이 그 정도 없어요. 되면 정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북한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장이 나와서 그 영장에 의해서 그렇죠. 그 판사가 내리는 영장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그 검색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래요. 그 권한을 가지고 나서 보는 건데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내 거만 여유롭게 이렇게 보면서 내가 웃기는 얘기하면 하하 같이 웃고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 관련된 내용들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거기서 여과해가지고 여과된 내용들만 볼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헷갈리시는 분들이 그건 것 같아요. 이거 빅브라더 아니냐. 그렇게 치면 아이폰 예전에 빅브라더 논란이 있었잖아요. 내 그죠. GPS 다 찍히고 있어. 네, 그렇게 치면 아이폰 왜 쓰세요? 빅브라더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나 빅브라더 하면 그냥 큰형 같아서 뭔가 친근하게 사실 그냥 그렇죠. 이런 내용을 다룬 영화가 있었어요. 코미디 영화가 미국에서 디스 민즈 워라고 그 아는 것도 많으세요. 무슨 내용이에요? 아니요, 전 그런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약간 로맨틱 코미디 영화예요. 아, 정보기관에서 미국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두 남자가 있었는데 되게 친한 친구인데 어쩌다가 한 여자를 좋아하게 돼요. 정보기관 직원이라는 걸 빌미로 이 여자의 모든 것을 다 캐내는 거야. 여자가 어딜 다니는지, 집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도청을 하고 다 따라다니면서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면서 서로 이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재밌겠는데요. 재밌겠다. 네, 그쵸. 봐야겠다.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이 다 그 남자들은 자기 여자친구 만드는데 쓰는 거야. 정보기관 자기 그 후배들, 거느리는 부하들 이용해서 다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싹싹 다 캐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쁜 예죠. 정보기관의 그 정보를 악용하는 나쁜 예, 그렇죠. 개인의 그렇죠.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침해하는.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그럴 수가 그쵸. 없어요. 실제로 그럴 수가 맞아요. 없잖아요. 그럼요. 그 얘기를 아니 하는 거예요. 국정원 다니시는 분들 바쁘실 거예요 아마. 바쁜 것도 바쁜 거고 그 정보를 열람할 때 개인이 개인 취향으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보고서도 작성해야 될 것이고 그 윗사람도 같이 볼 것이고 하여튼 시스템이 분명히 갖춰져 있을 것이고 그럼요. 그 정도는 법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는 국가를 좀 더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네. 최소 개인이 보겠어요 설마 그걸 개인 맞아요, 취미로 맞아요. 집에 퇴근해서 게임 한 판 하지 그걸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말하고 네. 막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한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국정원이 마치 쓸데없는 짓만 하고 다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하잖아요. 네. 그 일례로 최근에 그 김현 의원 폭행 사건 아. 그 있었을 때도 대리기사한테 그쪽 김현 의원 측 사람들이 그랬대잖아요. 당신 국정원 직원 아니야? 이랬대잖아요.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있고 선글라스 껴서 그랬대요. 블루투스 이어폰에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다 국정원 직원이에요. 아니 근데 그것도 웃긴데 당신 국정원 직원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거예요. 실제로 국정원 직원이면 어떤데 그래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 사람을 국정원한테 걸릴 조사하겠지. 그게 국정원 직원들이 하는 일인데 정보조사가.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이 국정원 직원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봅시다. 국정원 직원이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국정원 직원이면 그래. 폭행하고 조사하고 너 이거 내놔 너 내놔 그러면 안 되지. 금품을 갈취하고 맞아.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 직원 사람 아니에요? 그래. 국정원 직원도 우리 그거 국민이에요. 마치 그거랑 비슷한 거. 너 국정원 직원이냐랑 너 일배 아니야? 이걸 딱 비슷한 얘기가 됐어. 그때 일베면 또 이제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하고 해도 합법이야. 그렇죠. 기로 씨가 저 그 세월호 특별편에서 저한테 너 일배 아니야? 막 몰아붙였잖아요. 그쵸. 소송 거세요. 그때 되게 상처받았는데. 그쵸. 상처에 대한 소송 이제 안 걸면 한답니다. 아마 벌금은 20원 정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카톡 문제가 이제 사생활 침해가 이제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협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 자유권에 대해서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내 자유권이 침해. 자유권의 침해. 또 자유주의자시기 때문에 특히나 자유. 이 자유가 침해당한 거 도저히 못 참으시죠.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긴 한데 개인의 자유를 이제 국가가 있어야 또 개인의 자유가 지켜지는 건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남에게 남의 피해주면 안 자유가 그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그렇죠. 자유. 그러니까 자유는 항상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자유라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자유에는 항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계. 그럼요. 그 한계가 있을 때 공동체가 이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요. 그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협조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약간 좀 철학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궁극의 자유라는 거는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궁극의 자유. 네, 예를 들면은
그렇죠. 개인의 자유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냐면 그 개인의 자유를 지켜줄 만한 그죠. 그 어떤 거대한 조직과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유가 지켜지는데 결국 국가라는 것은 다수의 자유를 지켜주기 때문에 서로 자유의 양보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자체의 조직이 생기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자는 사회적 합의가 일어났을 때 국가라는 조직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가 안에서 이제 개인의 자유도 보장이 되는 건데 네. 근데 나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데 나는 자유롭다 한다고 자유가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극의 자유가 없다고 한 게 나는 자유로워하면서 하고 싶은 거 막 다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건 내가 살인하는 내 자유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죽였어. 그럼 결국 그 사람은 자유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속박하고 묶어서 막 감금했어. 그 사람은 결국 자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궁극적인 자유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것 중에 요즘 한 가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 말씀이시죠? 아니요. 아 동성애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그럴 수 뭐, 있죠. 나 이거 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인 것 같아요. 아 표현.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한 말을 다 하고 하면- 표현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표현을 그렇게 근데- 하고 싶을 필요가 있나? 표현을 하되 뭘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까? 우리도 뭐 사상의 자유를 누리고 있긴 하지만요. 이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상으로 정부가 생겼어요. 우리 정부가. 근데 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상은 위험하다고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렇죠. 근데 이 사상을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상의 자유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약간은 제한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항상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계. 그렇죠. 그걸 규정한 게 내 자유다라는 걸로 네. 모든 게 다 통용될 수가 없기 저는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자유랑 의무랑 같이 간다고. 그럼요. 근데 책임이 따라. 우리는 지금 의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자유가 중요하다는데 의무도 사실 중요해요. 같은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거 하나 치우치지 않고 둘 다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병역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자유로운 거죠. 그렇죠. 각 개개인 사회니까.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표현의 자유 얘기하는데 거기에 다른 측면, 동전이 하나에다가 앞뒷면이 있듯이 표현의 자유가 있으면 뒤에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해요. 좀 맞네. 유병 얘기하세요. 아니 저보다 더 중요한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표현의 자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제 보면 표현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서 박탈당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된 거죠. 저에 대해서 뭔가 표현하라고 했을 때 국가에 의해서 전 전혀 박해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한 이유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합당한 이유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카톡 뭐- 보여줄 수도 있어. 나 그냥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내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대신에 남의 자유는 사생활 침해를 다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하거든요.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면서는 이건 내 표현의 자유다라고 하면서 정작 내 사생활의 침해에 대해서는 나는 지켜줘야 된다. 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야, 이중적이다. 네. 교실이 있어요. 한 교실에 일진들이 한 학생을 괴롭혀요. 요즘 애들이 단체 카톡방을 반 카톡방 이런 거 만든대요.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왕따인 친구들은 초대를 안 하는 거야. 경험담 혹시? 아니? 왕따당한 적 없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 왕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떻게 괴롭힘을 당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애들이 저희는 그런 적 없어요, 선생님. 뭐 이래요. 우리 너무 잘 지내요, 그치 진식아 이러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진식이는 막 말할 수 없는 거야. 말했으면 죽을 수 있어. 애들이 막 죽기까지? 데려와 이래가지고 물건을 시킨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진들이 공유하고 있는 카톡방 공개를 해달라고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달라고 했대. 애들이 우리 표현의 자유인데요? 선생님 무슨 우리 권리로 개인 사생활 침해하시는 사생활 거라고 침해다. 하면서 우리 무슨 권리로 선생님이 나의 그 카톡방까지 카톡을 보시려고 보시냐고.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은 네. 없어 그런 거야.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널 의심했구나. 네,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반에 도둑이 있어가지고 도둑이 애들의 그 지갑이나 돈 뭐 이런 거 다 훔쳐갔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 3번 정도 선생님이 눈 감고 손 들어 이러네. 계속 안 들었어. 우리 반에 억측은 난무했죠. 제 거야. 근데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랬어요.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이제 손 뗀다. 알아서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결국에 선생님 방임해버린 거야, 애들. 와 멋있다. 가만 상상했어야지 거기서. 근데 아무도, 선생님이 아예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제 돈이 털리는데 누군잖아. 그래, 국가로 치면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내 말은. 내가 아직도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썼는데. 그래. 자, 나도 그러면은 내가 피해받는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 피해받는 입장에서 아 그래 그러면은 그거는 사생활 침해일 수 있으니까 나는 내 돈 내가 알아서 지켜야겠다라고 할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학생 중에서. 나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근데 됐어. 지금 카톡 상황은 책임하는. 그런 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카톡 상황은 내 가방도 선생님이 뒤지면 안 되니까 누구 범인 잡든가 말든가 일단 그치. 저는 보지 마세요. 학생 이런 인권도 거니까. 없느냐. 선생님이면 학생 가방 무조건 뒤져도 돼요? 그렇잖아. 죄가 없을 수도 있고 다른 반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반에 있다는 확증도 없으면서 이렇게 애들한테 벌 주고 체벌을 가하면서 이렇게 몰아붙여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할 말이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꼭 이렇게 날라리 형사들 같은 사람 나오잖아요. 네. 형사들 중에 이렇게 올바르고 막 충성 이런 형사들이 나오지 않아요? 항상 날라리 형사들 막 이렇게 조폭 들어가서 약간 거래다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날라리들이 뭔가 잘 잡아. 손가락. 불신할 만한. 네. 그런 사람들이 항상 어떤 일 하냐면 그 사람들 결국은 정의의 사도로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흔히 하는 게 가택침입, 맞아요. 불법 가택침입을 해요. 영장 없이. 그죠? 그렇게 하면서 너 현행범이야 이 새끼 하면서 막 몸싸움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택침입도 가택 들어갈 때 영장 받아가지고 허가받기 어려운 사람 많잖아. 근데 심증은 너무 확실해. 물론 그러면 된다는 건 아닌데 영화니까. 그렇지, 영화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거야. 한 예를 들었을 네. 때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영장이 발부 안 되면 그거를 그냥 보고 있는 방임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나의 이 경찰 이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가택 침입하고 그 사람을 잡아내는 그 형사가 진짜 영웅 형사가 아니겠는가. 근데 그렇게 잡아내면 좋은데 못 잡아내면 이제 못 잡아내고 못 엄한 버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버렸다 그러면은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부작용이 되는 있긴 거죠. 그게 있죠. 문제죠. 근데 이 카톡 논란이 또 문제가 된 게 이 검열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정치적 표현 이런 게 좀 제한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판하는 거에 맞아. 대해서도 뭔가 문제가 돼가지고 내 카톡이 검열되고 이러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나타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부 비판의 수위는 어디까지 해야 허용이 되는 건지. 진짜 그거 어렵다. 사실 이 문제가 또 종북이라는 개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렇죠. 이제 유명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광화문 한복판에서 그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게 표현의 자유죠. 그렇게 막 말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김일성 찬양 만세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자유예요? 아니, 내 독일에서- 주위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제 주위에도 누가 잡자. 누군지 우리 얘기하셨는데 이쪽에 신고하자. 그러면 113? 절대 시계 주는.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 정말 싫어하는 거 있죠. 친일파. 어떤 예를 들면 그래 위안부 문제. 할머니들 명예훼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해봐요. 광화문 한복판에서 위안부 괜찮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 원해서 맞아, 한번 표현의 해봐. 자유다 이러면 어떡할 이렇게 거야? 해보세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 사람 표현의 자유니까 인정해야 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요. 몽둥이로 와가지고 찜질을 해가지고 김구라 그 자리에서 거리의 이슬로 사라지게 네, 만들죠. 맞아요. 옛날 과거 발언 위안부 발언 때문에 김구라도 방송 그럼요. 많이 쉬다가 그러다 그죠. 그랬죠. 근신을 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사과하러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엄격히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원칙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나는 괜찮고 남이 말하면 저거는 막아야 되는데 내지는 또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거는 막아야 되고 뭐 이런 너무 원칙이 예를 사라진 것 들면은 같아요. 카톡하고 그 세월호에서 얘기하는 것 이미 거기서부터 이제 반대로 되는 거야. 같은 방향,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두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나라에 우리는 뭐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더라도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정말 이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근데 진상 규명을 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예요?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근데 이제 그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고 해서 수사할 때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되는 수사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사를 해. 행적이나 이런 게 당장 박근혜 그럼요. 대통령 7시 같은 거 뭐 했는지 막 계속 그죠, 해보잖아. 그죠. 네. 그럼 그것도 대통령의 프라이버시예요. 대통령은 뭐 맞아. 프라이버시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이정희 씨 39시간은 뭐예요? 단식하다가 39시간 동안 대체 뭐 하고 오신 거예요? 나 근데 그 얘기 뭐 했지? 아니 주무셨어도 39시간 주무시긴 어려워요.
정대의 아이유 같은데. 아니 뭐 제가 뭐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요. 요즘 뭐 하시나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비우셨는데 네. 단식을 하시다가. 아니 근데 아까 저거 하고 싶었던 말이 생각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욕해서 만약에 잡혀 들어간다. 안 잡혀 들어갈 사람 얼마나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을 네. 욕해서 잡혀간다고 한다면 안 네. 잡혀갈 사람. 엄청 많이 우리 자주 욕하잖아요. 우리 4명부터 잡혀가는 거 아니야? 네, 우리도 잡혀갈걸요? 박근혜 대통령 안 좋게 얘기했으니까. 맞아. 아 그럼요. 네, 박근혜 거기에 대통령- 대해서 아무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네. 그리고 뭐 대통령 물론 엄밀히 말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적 발언을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소송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명예훼손 될 수 관련돼서. 있겠는데. 그런데 근데 제 잘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너무 심해요. 이미 심한데 이게 너무 전체적으로 심하니까 그래.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건 분명히 심한 거예요. 욕설 수준에 가까운. 박근혜 얘기들 있잖아요. 대통령이건 맞아요. 뭐 그 전에 야당 대통령이건 간에 너무 심해요. 맞아요. 너무 심한 건 분명한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 정도의 수위로 개인한테 했을 때 내지는 나한테 했을 때는 아마 당장 반박하고 맞아요. 소송할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명 연예인들 명예훼손으로. 악기 때문에. 가슴이 뭐. 그러니까 네, 나한테나 내 옆 사람한테 그래, 명예훼손은 엄마한테 명예훼손인데 맞아요. 대통령이면은 너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의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중적인 그것도 자세로. 성숙하지 못한 국민 의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티즌들이 이제 성숙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급속도로 아직도 인터넷 성숙해지고 발달하다 있는 보니까. 중이죠. 예를 들면 연예인, 과거 연예인 같은 경우도 연예인들 흔히 초딩이라고 얘기하는데 초딩들이 너는 왜 사냐 약간 안티팬들 있잖아요. 네. 안티팬들을 이렇게 욕해가지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 채팅 그 몇 글자 채팅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한테 피해 그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날 몰라서 그렇다, 어려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못을 회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카톡이건 표현의 자유 간에 이중잣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중잣대. 네. 내가 그러니까 내 카톡을 보는 건 싫지만 만약에 그걸 안 보게 됐어요 앞으로. 그러다가 정말 정작 잡아야 될 범인을 검찰이나 경찰이 잡지 못했어. 너무 조사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러면 하겠죠. 그땐 또 책망하겠죠. 추궁을 하겠죠. 야 뭐 하는 거냐. 그런 것도 하나 못 그렇지. 잡냐.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끊어놓고 여기는 너네가 할 건 다 해야 되고, 이런 우리가 카톡이건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건 이중잣대의 시각을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좀 이런 것 같아요. 권리를 진짜. 누리려면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네. 저 다리를 끊어놓고 건너와 이런 거랑 좀 비슷하네요. 네. 우리 그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네. 한 마디씩 하고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하죠. 전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권리를,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사하고 계시는 검찰, 경찰에게 수사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거, 그거는 국민의 의무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또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다 법에 의해서,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법이라는 거는 저는 국가의 정신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명확히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 법을 지키는 것이 민주사회의 시민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협조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이루는 것은 다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협조해주지 않는 국가라는, 그러니까 국가는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개인 프라이버시 약간만 양보해서 국가 특수기관에는 조금 양보할 수 있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그게 해봅니다. 모두가 다 잘 사는 길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네. 정말. 우리 프라이버시를 조금만 양보해도 그렇죠. 같이 잘 살아야죠. 맞아요. 우리가 뭐 캥긴다면 모르겠어요. 캥기면 저 같아서도 텔레그램 하고 있겠지만 캥기는 게 없는 분들은 그냥 기꺼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캥기는 분들은 빨리 텔레그램 가시고 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요즘 거의 대부분의 소통이,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는 깊은 소통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통이 핸드폰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카톡을 비롯해서 다 인터넷도 핸드폰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수사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이 핸드폰을 조금은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지금 시대적으로. 그렇죠. 국공 편지가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걸 막는다면은 꼭 엄청 좋아하시네. 그걸 지금 핸드폰 그런 것들을 막는다면은 우리 검경의 수사권을 오히려 좀 축소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것으로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 좀 깊은 생각들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우리 외칩시다. 오늘도 다 같이 외칩시다. 여기는 우리 수다.